뭐 하는 짓이야, 지금? 보안요원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는 잔뜩 인상을 쓴 채 한 청년을 거칠게 막아섰다. 어딜 가려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이 구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었고 주변의 다른 스태프들과 관중 몇 명이 동시에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긴장감이 바짝 올랐다. 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는 선수 대기 구역 맞죠? 저도 선수라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안 요원은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밀쳐냈다. 내가 보기엔 그냥 일반인 같은데? 너 같은 애가 왜 이 구역에 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스태프에게 손짓했다.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잠깐, 그 사람 좀 놔둬요.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보안 요원이 작게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속삭였다. 방금 봤어? 저 청년 막 밀쳐냈어. 근데 저 사람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 다른 관중도 의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게 조금 전부터 서 있던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통 이런 중요한 결승전에서 보안이 저렇게까지 과격하지는 않잖아. 이거 기록해야 해 하고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군데군데서 터져 나왔다. 어이, 그런 식으로 밀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멀리서 또 다른 스태프가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는 가까이 다가가자 눈이 번쩍 뜨였다. 잠깐만, 손흥민 선수 아니세요? 그러자 주변이 더욱 술렁이며 소리가 커졌다. 손흥민 선수, 진짜 그 손흥민? 말도 안 돼, 왜 여기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번져나갔다. 손흥민이라고? 아까부터 그 청년을 막아섰던 보안 요원은 코웃음을 치며 힐끗 바라봤다. 그래서 손흥민이면 다냐고. 어쨌든 여기 공식 등록 확인 안 됐으면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 여기 VIP나 특정 선수 외에는 함부로 못 들어와. 그는 일부러 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그리고 일부 관중들에게 들으라는 듯 또렷하게 말했다. 아무리 유명해도 규칙은 규칙이지. 전 세계 스타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고. 손흥민은 살짝 숨을 고르며 억울함을 애써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고 있습. 규칙을 어기려던 게 아니고 오늘 이 경기에 초청되어서 왓습 서류도 준비했고요. 그는 종이를 내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은 매정하게 손을 툭 쳐내며 말을 가로막았다. 초청장? 내가 본 적 없는데? 그리고 다들 초청장 있다고 우기면 다 받아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렸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경기 안내 방송도 이쪽의 소란 때문에 묻혀버릴 정도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성 관중이 친구에게 다급히 말했다. 이거 좀 이상해. 손흥민 선수 맞으면 여기 당연히 들어올 자격이 있을 텐데. 왜 보안 요원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거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당겨 잡았다. 진짜 손흥민 선수 맞잖아. 여기까지 날아온 것 같은데 저 보안 요원은 그냥 자기 권한을 과시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거 그대로 올려도 되려나? 이 상황 그대로 찍어도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저 사람 저렇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사람을 밀치고 게다가 국가대표 스타한테도 저러는 거 보면 평소에는 더 심할지도 모르잖아. 두 여성은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계속했다. 군데군데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많았다. 살짝 기온이 내려간 계절이라 사람들은 경기장 안에서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매서운 분위기 때문에 땀까지 날 지경으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보안팀, 아직도 왜 안 데리고 나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나는 이 경기장 보안 총괄 책임인 박도현이고 내 말이 곧 규칙이야. 예외 없어. 중간중간 지나가던 다른 스태프들도 움찔하며 보고만 있을 뿐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빨리. 박도현이라는 보안 요원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 직원 몇 명이 따라붙었다. 잠깐. 그때 뒤쪽에서 남자 관중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 선수 맞다고요. 해외에서도 뛰고 우리나라 대표로 월드컵에도 나갔던 선수잖아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힘주어 말했지만 보안 요원들의 불쾌한 표정은 여전했다.
손흥민도 결국 한 번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오늘 경기에 특별 초대받았고 동료 선수들하고 똑같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쳤습. 지금이라도 명단 확인하시면 아실 텐데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수들도 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그러자 박도현 보안 요원은 비웃으며 되물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 나도 등록했다. 나도 자격이 있다. 끝도 없어. 끝도. 그리고 손흥민이면 다 특별 대우받아야 해? 내가 좋아할 줄 알아? 이 대화를 들으며 구석에서 촬영하던 20대 청년이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보안 요원이 정말 권위를 남용하는 것 같아. 손흥민 선수가 편의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 절차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옆에 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저 보안 요원 뭔가 손흥민 선수한테 시비를 거는 느낌이야.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고. 결승전 경기 시작이 임박해 오면서 안내방송은 연이어 곧 선수단 입장 시간이 마감됩니다. 라는 안내를 흘려보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대기 구역에 들어가 몸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몇 스포츠 기자들이 슬슬 주위를 배회하며 취재를 준비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소동은 점점 더 눈길을 끌었다. 관리자님, 저희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여성 스태프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꺼냈다. 손흥민 선수라면 아마 클럽 측에서 미리 연락이 왔을 텐데. 그녀는 부드러운 태도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박도현 보안요원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다. 명단 확인은 나중 문제고 먼저 저 사람을 밖으로 빼. 내가 여기 책임자야. 다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여성 스태프가 말끝을 흐리자 박도현은 화를 냈다. 하지만은 무슨. 규칙 어긴 건 너희도 마찬가지야. 저런 의심스러운 인물 마음대로 들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설령 진짜 손흥민이라 해도 내가 승인 안 하면 못 들어와. 그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주위 사람들은 더 깊은 불편을 느꼈다.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아무리 제가 유명해도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싶습. 편의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보안 검색이든 절차든 다 따를게요. 하지만 이렇게 밀치고 소리 지르고 마치 범죄자처럼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분명 떨림이 있었지만 결연한 단호함도 함께 깃들어 있었다. 대단한 척하긴. 박도현이 비꼬아 응수했다. 너 같은 스타들이 말은 항상 잘해.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 주목받길 원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자 관중 몇 명이 작게 탄식을 뱉었다. 너무한다. 저건 그냥 시비 걸기잖아. 저러다가 영상 퍼지면 큰일 날 텐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테디움 운영 담당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급히 뛰어와서 소리쳤다. 박 팀장, 이게 무슨 소란이죠? 곧 경기가 시작되는데 왜 시끄럽게 다투는 겁니까?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분 등록된 선수입니? 오늘 특별 초대 선수 리스트에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요? 박도현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제가 보안 책임자인 이상 제 눈에 의심스러우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아직도 뭘 하는 겁니까? 당장 끌어내라고. 팀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 담당자는 당혹스러운 듯 그를 만류했다.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 수많은 공헌을 했고 오늘 경기에도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게 맞습. 여기 서류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이어 운영 담당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며 작게 호소했다. 제발 촬영은 좀 멈춰주시면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휴대폰이 켜져 있었고 곳곳에서 온라인 생중계까지 시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취재 기자들이 몰려들자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경기에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혹시 이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던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여기 결승전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왔고 다른 선수들과 동일하게 입장 절차를 밟으려 했습. 절차를 어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보안 측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돌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저는 특혜를 원한 게 아님니 오히려 모든 선수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타라서 혹은 유명 선수라서 더 쉽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음. 그런데 아까 보안요원분이 저를 밀치고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여서 이렇게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럼 보안 측 주장대로 만약 신분 확인이 늦어지고 있었다면 잠시 기다리는 선택도 있을 텐데요. 한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뿐 아니라 다른 선수나 관계자들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밀쳐지고 무시당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보셨듯이 이건 그냥 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운영 담당자는 다시 박도현을 바라보았다. 확인된 서류가 여기 있음 명단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말싸움할 때가 아니라 경기 시작 직전임니 손 선수뿐 아니라 다른 초청 선수들도 대기실에 들어가야 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본부에서 항의가 크게 들어올 겁니다. 뭐 본부? 박도현은 살짝 기가 죽는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유명인이라고 다 들어오게 하면 그게 공평해? 그는 갑자기 주위 관중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맨날 티켓도 구하기 힘들고 유명 선수만 혜택 받고 그게 싫잖아요. 나도 그런 걸 막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공식 초청된 사람이라잖아요. 규칙대로라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지. 보안요원 마음대로 밀치고 욕설하는 건 잘못됐죠. 다른 목소리도 거들었다.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람이면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는 있어야죠. 결국 주변의 분위기가 박도현의 과격한 대응을 점점 더 비난하기 시작했다. 보안요원 몇 명은 서로 눈치만 보고 서 있었고 운영 담당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구단 대표로 보이는 인사가 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뭐 하는 겁니까, 손흥민 선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 팀장.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그는 곧바로 박도현을 한쪽 구석으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거리가 조금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나누는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없었다. 저기, 손 선수, 괜찮으세요? 한 스태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다. 팔에 멍 드시거나 하진 않았는지 아까 그가 꽤 세게 밀쳤는데.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몸은 멀쩡합니. 다만 이렇게 소란이 커져서 곤란하네요. 경기 시작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는 시계를 힐끗 보며 시선이 조금 초조해졌다. 이번 경기는 특별 자선 경기 형식이라 여러 축구 스타들이 초청을 받은 걸로 알아요. 손 선수도 그 취지에 동의해서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스태프가 작게 덧붙이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말고도 여러 해외 리그 출신 선수들이 여기 와 있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바로 그때 박도현이 구단 대표와 실랑이를 벌이듯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감이 가득했으나 어쩔 수 없이 자세를 낮추는 듯 보였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하라고요? 제 업무상 판단을 그렇게 쉽게 꺾으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면서도 냉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구단 대표는 반박했다. 사과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선수 자격이 확인된 손흥민 씨를 불법 침입자 취급하며 밀쳐내고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적이었다는 증언도 있음. 경호와 보안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선수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구단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주변의 몇몇 관중이 재빠르게 반응했다. 맞아요. 사과하세요. 저도 다 찍었어요. 아까 거의 폭력 수준이던데. 결국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건가? 웅성거리며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도현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 진정들 하시죠. 지금은 경기 시작도 얼마 안 남았으니 우선 손흥민 선수부터 대기구역으로 안내해야 해요. 운영 담당자가 공손하게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수님, 이쪽으로 안내할 테니 빨리 휴식을 취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손흥민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전 괜찮습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는 박도현을 바라보았다. 저를 막으신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저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 보안 요원님께서도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러자 박도현의 얼굴에 억눌린 분노가 서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짧게 내뱉었다. 알겠다. 지금은 일단 경기 시작이 급하니 들어가든 말든 해. 하지만 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고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냥 규정대로 하라는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손흥민을 안내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 선수. 일단 대기실로 들어가셔서 준비하시죠. 여기선 저희도 힘들어서.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단히 인사를 한 뒤 안내를 받아 대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경기는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손흥민은 다른 국내외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멋진 경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하프타임 휴식 시간에도 아까 일어난 소란에 대한 이야기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손흥민 국내 결승전 경기장에서 보안 요원에게 폭언 및 강제 퇴장 당할 뻔 하는 식의 기사 제목이 이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었다. 몇몇 현장 영상을 찍은 관중의 SNS에는 순식간에 좋아요와 공유가 수천 건씩 달리며 보안 요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프타임 중 구단 대표와 운영 담당자 그리고 박도현이 모여 사태 수습 회의를 했다. 박 팀장,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 혹시 선수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단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박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합니까? 규정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유명 선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한 건데 그걸로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요? 운영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조사 방식이었어요. 손 선수에게 말 한마디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밀치고 불법 침입자 취급했고 게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건 분명 잘못이죠. 경호를 제대로 하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 더구나 이번 경기는 자선 행사입니. 선수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당신의 행동이 도리어 분위기를 흐려버렸어요. 그렇다고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라고? 박도현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했지만 구단 대표가 급히 그를 말렸다. 지금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 모두가 보안팀을 질타하고 있는데 당신이 책임자잖아요. 일단 문제가 일어나면 수습해야 하는 것도 팀장의 역할입니다.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박도현은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고 구단 대표는 한탄하듯 대답했다. 당신이 맡고 있는 자리, 권한이 큰 자리인 만큼 책임도 큰 법입니. 게다가 이미 유명 매체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자칫하다간 경기장 운영사까지 이미지 타격이 심해질 수 있어요. 결국 하프타임이 끝나갈 무렵 보안팀 쪽에서 선수 대기실로 조심스레 연락이 들어왔다. 손흥민 선수, 혹시 잠시 자리 좀 가능할까요? 스태프가 전화를 받으며 옆눈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다. 네, 제가 직접 가겠습. 제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조용히 대기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에 작은 회의실로 향했다. 이미 그곳에는 구단 대표, 운영 담당자, 그리고 살짝 초조해 보이는 박도현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기자들은 가까이 못 오도록 제지당하고 있었지만 복도 곳곳에 서서 찍으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자마자 구단 대표가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다. 손 선수, 정말 죄송합니. 그동안 곤란을 겪게 해서. 그러자 박도현이 굳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내가 좀 과했다면 미안하게 됐군요.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주길 바람니. 나는 수상한 인물을 막는 게 일이고 유명인이든 아니든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물론 보안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압리 규정도 지켜야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억울했던 건 확실한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무력으로 제지당하고 또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다는 겁니. 어떤 선수든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취지라면 오히려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게 정석 아닐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도현은 그제야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는 규정만 강조했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어. 사람들도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성급하게 행동한 건 내 실수다. 그의 목소리엔 괜한 자존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구단 대표는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 손흥민 선수.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보안팀과 상호 협조 방안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보다 우선권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손흥민이 차분히 말을 이었다. 다만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올 때나 주요 구역을 지날 때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 그런 기본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되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 의심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말로 확인하고 서류를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네요. 운영 담당자가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일로 저희도 크게 배웠습. 사실 그동안 몇몇 관객이나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안팀도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할 순 없는 일이죠. 그렇긴 하죠. 박도현도 뒤늦게 수긍했다. 내가 너무 날카롭게 대응한 건 인정해.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했고. 온라인에서 욕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건 내 과온이 감수해야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 보안 팀장님이 책임감이 강하신 건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저 같은 선수든 일반 관중이든 먼저 대화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라도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겠어. 손 선수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구단 대표와 운영 담당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스태프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곧 후반전이 시작됨니 다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손흥민과 박도현, 구단 대표, 운영 담당자는 모두 자리를 정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몇몇 기자들이 또다시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구단 대표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 경기가 끝난 후에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라고 안내하며 막아섰다. 후반전은 더욱 박진감 넘쳤고 손흥민 역시 관중의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뛰었다. 경기 후반이 끝나고 자선 경기가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모두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경기를 보러 온 팬들과 시민들은 속속 퇴장하기 시작했고 복도와 로비에는 여전히 경기를 마친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운영 측은 빠르게 공지문을 내걸었다. 이번 경기장 보안 규정을 재점검하고 모든 선수와 관중을 공정하고 존중 있게 대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로비 곳곳의 전광판에는 보안팀 개선, 관중과 선수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며칠 후 구단과 경기장 운영 측은 추가 발표를 했다. 특히 이날 있었던 보안 담당자의 과잉 대응에 대해 사과드립니.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부 규칙을 점검하고 보안 요원 대상 소통 교육을 강화하겠습.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오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덧붙여 박도현 팀장도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SNS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빠르게 올라왔다. 그래도 다행이네. 저 보안요원 결국 사과했구나. 손흥민 선수, 역시 대인배다. 자기가 다치거나 억울한 것보다 모든 선수가 평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다니. 덕분에 경기장 보안 시스템도 개선되고 좋게 마무리된 듯. 손흥민은 외신 기자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언급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선수가 공정하게 대우받길 바랍니.
이건 단지 스타 대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의미죠. 저도 유명 인사든 아니든 똑같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본 일반인들도 댓글을 통해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이런 이슈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 참 좋은 일 같다. 역시 손흥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 감동이네. 경기장 측도 추가로 선수 및 관중 전용 교육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불합리와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박도현은 다시금 경기장 로비에서 근무를 보고 있었다. 다만 그의 태도는 전과 확연히 달라 보였다. 혹시라도 관중이 다가와 질문하면 이전처럼 거칠게 제지하기보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서류나 티켓 확인을 요청할 때도 안녕하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잠시만 신분증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먼저 양해를 구했다. 처음엔 그런 그의 모습에 조금 어색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곧 사람들은 박 팀장 달라졌네, 훨씬 부드러워졌어 라며 웃었다. 어느 새벽 경기장 청소를 마치던 관리 직원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말을 건넸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 근데 요즘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박도현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내가 너무 권위적으로 굴었지. 손 선수 일도 있고 나니까 괜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깨닫게 됐어. 이제야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 중이야.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수군댔다. 그래도 큰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 아닐까? 손흥민 선수 결국 별말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게 컸던 것 같아. 스타란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영향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관중은 앞으로 다른 경기장이나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이렇게 선수와 스태프가 서로 존중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내심 바랐다. 경기가 모두 끝난 지 이틀 뒤 마지막으로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단한 평가 회의가 열렸다. 경기장 운영팀, 보안팀, 그리고 일부 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이번 자선 경기의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회의 말미 영상통화로 짧게 연결된 손흥민이 화면 속에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 그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보안은 중요하고 동시에 존중도 중요하죠. 앞으로 다른 선수들이나 관중들도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는 익숙한 미소로 덧붙였다. 유명한 선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 다만 공식적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하죠. 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에 앉은 이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손 선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도현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회의실 뒷자리에 나지막이 대답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고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운영 담당자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박 팀장 힘내세. 그리고 고맙습. 그 용기가 없었다면 이 변화도 없었겠죠.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달라져야죠. 그날 이후 경기장과 관련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보안팀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실제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라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줄 서서 티켓 검사 받을 때 예전엔 느낌이 싸늘했는데 이젠 훨씬 친절해져서 기분이 좋았다며 소소한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팬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태도가 참 인상 깊었다며 소소한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경기장에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 선수와 관중, 스태프 모두가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동등한 존재죠. 특별히 누가 더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규칙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
이번 경기를 계기로 그런 분위기가 더 퍼지길 바랍니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 글은 곧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퍼져나갔고 여러 뉴스 기사와 팬페이지에 인용되었다.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보안팀장과 크게 다투고 손 선수가 모욕당하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그 일이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고. 또 유명인이 평등을 요구할 땐 특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조건을 강조한다는 걸 배웠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사건은 어떤 위상이든 존중과 규칙에 입각해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종종 회자되곤 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질문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현장에서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다들 입을 모았다. 이제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한번 변화가 시작되면 그 물결은 곳곳으로 퍼져나가니까요. 내일 있을 또 다른 경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지켜봐야죠. 경기장 정문에서 담소를 나누던 관중이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해.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 혹시라도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이번처럼 기록도 하고 공론화해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다음번 경기를 기대하며 경기장을 떠났다. 혹시 같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규정과 권위를 내세워 다른 일을 함부로 배제하기보다 먼저 대화와 확인 절차를 통해 서로를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처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 좀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목소리 하나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우리 다음 경기도 같이 보러 갈까? 한 관중이 일행에게 물었다. 그래, 같이 가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생기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자 다른 친구가 환히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우린 이미 이런 변화를 지켜봤으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두진 말아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SNS를 팔로우하며 다음에도 경기장 소식 함께 나누자 라고 약속했다. 영상도 계속 찍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하자. 좋아, 혹시 모르니까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둬야지. 그리고 구독이나 팔로우 해줘. 우리 채널에서 계속 이런 이슈를 다룰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는 또 다른 내일과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하며 하나의 물결이 되어 흘러갔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손흥민이 무대 아닌 복도 한 구석에서 부당하게 밀쳐졌던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작은 사건이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메시지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켜본 대로 명백한 사실이다.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경기장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에게도 전해진다. 언제 어디서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 분명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궁금하지 않은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지 궁금하다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준다면 더더욱 좋고 말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마주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떠올려 보면 어떨까? 이 작은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어 누군가를 부당하게 밀쳐내는 장면을 봤을 때 침묵하지 않고 다가갈 용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최소한의 확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게 결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혹시 다음에도 이 경기장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나 개선 사례가 나온다면 함께 확인하자. 지금 구독과 팔로우를 해두면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 때 놓치지 않고 챙겨볼 수 있을 테니까.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날까지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감사합니다.